여행자 메이입니다. 동화 파랑새를 기억하시나요? 그곳에서 어린 남매는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남매는 긴 여행 꿈에서 깨어나 사실 그들이 찾던 파랑새는 집 새장 안에 있음을 깨닫죠. 우리는 파랑새를 저 멀리 가서 찾았는데 사실은 가까운 여기에 있었구나. 이 동화의 메시지는 이거죠. 행복은 가까운 여기에 있다. 맞아요. 그러면 떠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데요. 만약 어린 남매가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파랑새가 그들의 집 새장에 있다는 것을 어쩌면 영영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이거 아닐까요? 익숙한 것에 대한 소중함. 반갑습니다. 다시 소개해드리면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자 메이입니다. 여행 영상을 만들고 또 여행 글을 쓰고 있어요. 여행자 메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때때로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라는 여행 에세이를 냈었죠. 그래서 일상처럼 여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이맘때는 갓 순례길을 마치고 파리에 있었고 사실 어제까지 또 이제 대만에서 밀크티를 이렇게 쪽쪽 빨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의 여행지는 저한테도 좀 많이 낯설어요. 라디오가 처음이고 예쁜 아기자기한 부스에서 배낭도 없이 오늘 1시간 반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37일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제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여행을 많이 즐겨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삶이 사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고 대학교 방학 때 뭐 알바하는 게 아니라 여행, 배낭여행 가는 거 그 자체로도 사치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정확히 3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야근에, 철야에, 가끔 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도 많았고 그럼 그냥 당연히 버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사하라 사막의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어요. 한 여자분이 사하라 사막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게 그냥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웃어봐 해서 웃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순도 100%의 행복한 미소구나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웃어봤더라? 내 20대가 끝나기 전에 나도 저렇게 상상만 하던 곳에서 순도 100%로 웃고 있는 한 장면을 남길 수 있을까? 길게 말하자면 한없이 길어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날 처음으로 남들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제 행복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퇴사를 했고요. 그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적금을 깼고요. 혼자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중미, 남미 흠직하게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왔죠. 그때 주임, 선임 뭐 그런 앞에 달려있던 직급을 떼고 처음으로 제 이름 앞에 여행자라는 이름을 선물했어요. 네, 지금 사연이 들어온 것 중에 이하용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메이님. 지난 1월에 메이님 책을 읽고 강연에서 뵈면서 세계여행의 꿈을 꾸게 된 대학생입니다.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려다 보니 6개월째 월, 화, 수, 목, 금 매일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여행 갈 생각에 전혀 지치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다시 학업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정말 살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제가 세계여행에 도전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님. 모카라디오 DJ로 나온다는 글을 보고 알바 사이에 왔어요. 알바 사이에 오셨어요. 와,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카라디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순례길로 지친 다리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지금 휴족 시간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걸 이따가 2부 사이에 다리에 붙이고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긴 여행길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 여행 중에 저를 가장 크게 막 흔들었고 바꾸어 놓았던 경험하면 최근에 다녀왔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꼽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스페인의 북서쪽 도시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라는 도시까지 걷는 길이에요. 어떻게 걷냐면은 길 곳곳에 노란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걸으면 돼요. 적게는 일주일부터 많게는 길게는 40일에서 50일까지도 걸리죠. 이게 1000년 전부터 정말 많은 순례자들이 걸어온 길이고 루트는 되게 다양해요. 먼저 전체 순례자들의 70% 정도가 간다는 잘 알려진 프랑스 길. 이거는 프랑스 생장이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 풍경이 멋지기로 유명한, 근데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로도 유명한 북쪽 길. 그리고 비교적 한적하게 걸을 수 있기로 유명한 포르투갈 길, 은해길 등등. 출발점에 따라서 짧게는 100km부터 길게는 900km까지도 걷죠. 제 경우에는 2년 전에는 제가 포르투갈 길을 열흘 동안 290km라는 길을 걸었었고요. 이번에 5, 6월에 걸었던 그 길은 프랑스 길이었어요. 프랑스 생장부터 산티아고까지. 그리고 산티아고부터 100km 정도 더 걸으면 그 스페인 땅끝 마을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끝부터 끝까지 걷는 거죠. 그래서 한 900km 정도를 걷고 돌아왔네요. 37일이 걸렸고요. 정확히 지난주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전히 발에 물집 자국 투성이고 막 무릎이랑 발목이 완전히 복구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너무 감사하네요. 이 선물을 꼭 이따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사서 고생을 왜 해? 라고 묻기도 해요. 저는 왜 그 길을 걸었냐면요. 먼저 저희 2년 전 순례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단순히 예쁜 거를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나를 위한 여행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모로코에 있을 때 이제 순례길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게 됐어요. 한국 사람도 거의 없대. 조용하게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대. 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대. 포르투갈 길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훅 끌려서 걷게 됐어요. 정말 며칠 후에 이제 포르투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바로 끊어서 출발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절대의 진리는요.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갑자기더라고요. 갑자기. 왜 문득 갑자기 차오르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가보고 싶은 장소,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 갑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갑자기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은 여행길에서 늘 멋진 서프라이즈 선물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시 많은 선물을 받았죠. 와, 듣기만 했던 노란 화살표를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왜 20살 이후로 우리가 정말 많은 선택을 스스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갈지 크고 작은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되게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왜 노란 화살표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길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냥 너랑 길한테만 집중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순례길을 두고 그렇게 말하나 봐요.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리고 순례길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역시 사람이죠. 제가 한 번은 2년 전 순례길에서 한 번은 독일 아주머니들을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문득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너무 힘들어서 좋은 숙소에 가갖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쉴 건데 너 같이 가자. 오늘 너의 숙소랑 음식 값은 모두 내가 내줄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이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호의여서 제가 괜찮다 하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Maybe God likes you. 신이 너를 좋아하나 봐. 그 한마디에 반해서 제가 결국 졸졸 따라갔었죠. 제 인생에 들어본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 말이. 신이 너를 좋아하나 봐. 그렇게 그분들과 하루를 함께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며칠 더 쉬다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천천히 가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목표는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위해서 걷는 길이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일정이 지체되는 걸 원치 않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혼자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러다 막바지에는 클라라, 줄리, 로리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각자 다른 나라에서 혼자 와서 각자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랑 드디어 마지막 날,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너무 신나죠? 와, 드디어 끝이다. 끝난다. 근데 그 중에 클라라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순례길이 끝나는 게 싫어. 오늘이 까미노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게 조금만 걸어야겠어. 나머지는 내일 마저 걸을래. 너네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해도 좋아. 저는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계속. 오늘 그 기대하던 마지막 날인데 나머지 친구들은 남겠다고 했고요. 결국 기대했던 그 마지막 순간을 그들보다 좀 빨리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요, 좀 이상했어요. 저는 산티아고라는 곳에 도착을 하면 막 감동이 차오를 줄 알았는데 그 끝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막 눈물이 났는데 그게 후련해서도 뿌듯해서도 감동적이어서도 아니었고요. 속상해서 울었어요. 도착하고 나서야 그 클라라가 했던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목적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길을 걷는 과정이었고요. 도착한 순간 제가 제일 그리워졌던 게 뭔지 아세요? 길을 걷고 있던 저요. 길 위에 있던 제가 제일 그립더라고요. 순례길의 의미는요, 산티아고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걷는 과정에 길 위에 있더라고요. 더더욱 혼자 도착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요. 그 수많은 선물 같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혼자 맞이한 목적지는 진짜 너무 외로웠어요. 다행히 그 친구들을 다음날 만날 수 있긴 했지만 그날 혼자 산티아고를 맞이했던 그날, 저는 진짜 노란 화살표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날의 경험이 사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꽤나 갖고 있던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놨죠. 사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다시 제대로 된 산티아고를 위한 순례길이 아니라 길을 위한 순례길을 걸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약간의 TMI지만 제가 29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20대의 마지막 메이, 제 20대의 마지막 5월에 다시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3년 전,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던 2년 전, 그리고 돌아와서 빈털터리 백수가 됐던 1년 전, 그리고 여행을 업으로 삼게 된 지금까지 수많은 상황들이 소용돌이처럼 바뀌어버린 이 시점에 노란 화살표를 다시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요. 묻고 싶었거든요. 나 지금 잘 걷고 있니? 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 5월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